마법의 주문을 듣고 키워드로 정리하는 마키사. 친구들과 이번 만나볼 내용은 다항식 계산을 해볼 건데요. 다항식 덧셈 뺄셈 말고요. 다항식 곱셈 나눗셈 볼 거예요. 그런데 다항식하고 누구랑 할 거냐면 단항식이랑 곱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자, 단항식하고 다항식을 곱해준다. 그러면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전부 다 분배해서 곱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분배 법칙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다. 그럼 다항식 B하고 C 두 개의 항에다가 각각 A를 곱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럼 A랑 B를 곱해준 AB, A랑 C를 곱해준 AC, AB 플러스 AC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단항식 그리고 다항식을 곱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단항식, 다항식의 곱을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을 바로 전개한다라고 해요. 자, 이 전개한다, 열어서 펼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한 다항식, 이것을 전개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예를 들어 단항식은 2x고요. 다항식은 y 플러스 3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두 아이들을 곱해준대요. 2x하고 y 플러스 3을요. 그러면 2x라는 단항식을 다항식의 두 항 y랑 플러스 3에다가 각각 곱해요. 2x랑 y를 곱해준 건 2xy. 그리고 2x하고 플러스 3을 곱해준 건 플러스 6x. 그리하여 전개해 놓은 결과는 2xy 플러스 6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한 것을 전개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항식이랑 단항식을 곱해주는 것, 그러니까 다항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단항식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항식은 3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둘까요? 단항식은 마이너스 4a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곱해지는 이 단항식, 이거를 앞쪽으로 분배해주면 되는 거죠. 3a 제곱하고 마이너스 4a를 곱해준 건 마이너스 12a 세제곱. 그 다음에 단항식 말고 다항식의 두 번째 항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하고요. 단항식 마이너스 4a를 곱하면 플러스 8a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상수항 5하고 단항식 마이너스 4a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0a가 돼요. 자, 그래서 전개한식은 마이너스 12a 세제곱 플러스 8a 제곱 마이너스 20a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단항식이 앞에서 곱해지거나 뒤에서 곱해져도 상관없이 분배해서 전개한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항이 3개, 4개, 여러 개 많아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골고루 분배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야.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플러스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게 뭐지? 그럼 단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해준 게 두 덩어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두 덩어리를 또 어떻게 해준다? 전부 다 동량이 있으면 동량끼리 계산을 해서 완벽히 정리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러면 식이 좀 길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 때는 식의 경우는 좀 써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직접 써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연필 들고 써보면 최고. 사실 저 연필이 지금 없어요. 좀 바빠요. 걸어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상상의 나래를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단항식 2x, 다항식 4x-3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 다음 플러스 단항식 x, 다항식 6x-5 이렇게 줄게요. 자, 지금 상상했나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나왔던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해주는 거, 요걸 분배해서 나타내주면 2x와 4x를 곱한 8x제곱, 그 다음 2x와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전개했는데 또 있잖아. 덩어리가. 그치? 플러스 x랑 6x 곱해준 6x 제곱 x랑 마이너스 5를 곱한 마이너스 5x. 여기서는 동량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8x제곱이랑 플러스 6x제곱이랑 동량. 계산해주면 1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랑 마이너스 5x가 또 동량이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x. 그래서 결과는 14x제곱 마이너스 11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해주는 걸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이 2번 나오던 3번 나오던 100번 나오던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 번 나와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할 때 친구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부호를 실수해요. 그래서 부호를 잘 보시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눗셈도 욕심을 내볼까요?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중등 과정에서 오면서부터는 나눗셈 자체를 분수꼴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쵸? A 나누기 B는 뭐야? B분의 A야. 자,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서 단항식으로 다항식을 나누는 이러한 계산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A 나누기 B를 A 곱하기 B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쵸? 나누는 수, 이거를 바꿔줍니다. 즉, 나누는 식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곱하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다항식에 단항식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분수꼴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둘게요. 다항식을 쌤이 되게 간단하게 그냥 라지 대문자 A 플러스 B라고 둘게요. 단항식은 그냥 대문자 C라고 둘게요. 자, A, B, C 각각 얘네들의 항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바뀌겠지만 그냥 형태만 보는 거예요.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단항식 C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분모 C분의 분자 A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친구들, 여기에서 분모 C라고 하는 건 각각 분자의 그 항에 분리시켜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어떤 항에서 뭐 C분의 A가 정리가 된다. C분의 B가 정리가 된다. 그럼 각각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12a제곱 마이너스 4ab 됐어요? 이게 다항식이에요. 이걸 단항식 4a로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모 4a분의 분자 12a제곱 마이너스 4ab이다? 근데 분모 4a는요. 따로따로 12a제곱의 분모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의 분모가 되기도 해요. 즉 4a분의 12a제곱 마이너스 4a분의 4ab가 되는 거죠. 봐라. 그럼 여기서 또 정리가 된단 말이야. 4a분의 12a제곱은 3a로 그 다음 마이너스 4ab를 4a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분수의 꼴로 나타내는 건 어떨 때 편할까? 나누는 단항식의 개수가 그냥 정수일 때 편해요. 예를 들어 나누는 그 단항식이 뭐 4a 마이너스 7x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개수가 정수일 때는 분모로 확 내려주면 너무 편해. 근데 이 상황이 있죠. 나누는 단항식의 개수가 분수일 때 예를 들어 다항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분의 1 AB로 나눠준대요. 어이? 3분의 1 AB? 자, 그러면 우리 3분의 1 AB를 통째로 분모로 내리면은 식이 되게 못생겨지죠? 물론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나 이걸 이제 교과 과정에서 알려주진 않고요. 우리는 이렇게 개수가 분수 형태일 때는
역수를 곱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다항식이 x제곱 y 플러스 4xy제곱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x제곱 y 플러스 4xy제곱. 근데 이걸 나눌 거예요. 뭘로 나눌 거냐면 3분의 4xy로 나눌 거야. 그럼 3분의 4xy를 분모로 내려줘? 오, 이상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자, 나누기 3분의 4y를 곱하기로 바꿉니다. 근데요. 3분의 4xy를요. 3분의 4xy에서 xy는 분자에 속해 있잖아요. 역수치해주면 어떻게 되니? 4xy분의 3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의 각항 x제곱 y 그 다음에 4xy제곱 요따가 4xy분의 3을 그냥 다 분배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라고요? 나누는 다항식의 개수가 분수일 때 편리하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항식, 덧셈 뺄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항식과 단항식 곱해주고 나눠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칙연산이 막 혼합돼서 나온다? 혼합된 그 식의 계산은 자, 우선 첫 번째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거듭제곱을 먼저 정리해줘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에 따라서 곱셈, 나눗셈을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동료항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요 순서로 친구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좀 볼까요? 잘 나오는 거는 뭐 그냥 계산하는 거 나옵니다.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친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지수법칙 이용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호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식을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식 중간중간에 막 구멍을 뻥뻥 뚫어놔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제곱 y 한 다음에 y의 지수가 네모로 뻥 뚫려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 항들의 뭐 곱셈 그리고 나눗셈 여기에서 결과하고 같이 잘 매치시켜 보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을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활용 문제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직육면체 하나를 준 다음에 뭐 가로 세로 길이를 이제 단항식으로 주는 거죠. 가로 세로. 그런 다음에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높이가 얼마만큼 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뭐 어떤 단항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거 갖다가 이렇게 활용되는 도형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 갖다가 식을 세워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눗셈. 나눗셈에서도 애초에 뭐 어떤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이렇게 안 주고요. 단항식 자체를 분모에다 내려서 그렇게 해서 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분하듯이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항식과 다항식 곱해주고 나눠주는 문제 유형 조금 살펴봤고요. 키워드로 좀 정리해볼까요? 자, 곱셈하고 나눗셈 만나봤죠? 곱셈은 분배법칙. 됐어요? 곱셈은 분배법칙. 나눗셈은 어떨까요? 나눗셈은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분수꼴, 그 다음 곱하기 역수. 그래서 요렇게 둘게요. 나눗셈은 분수꼴, 곱하기 역수. 분수꼴이나 곱하기 역수 두 가지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분배법칙, 분수꼴, 곱하기 역수. 자, 그렇다면 친구들 여기까지 내용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뭐 사실 내용이 어렵거나 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직접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해서 우리의 손 스킬을 좀 늘려봐야 되겠어요. 알겠죠? 반드시 연습해 두시고요. 부호 조심하고 내가 지수 조심하라고 했어.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순간복습 잠깐만 하면 되겠다. 진짜 한 15초, 20초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얘기해준 키워드 잘 기억해 보면서 내용 잘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